우리가 처음 하는 고전 소설 토끼전 고전 소설의 특성부터 봐야 되는데, 자, 먼저 고전 소설의 반대는 얘들아 현대 소설이고 국어에서는 다 고전의 반대가 현대야. 그러니까 고전 시, 현대 시, 뭐 고전 수필, 현대 수필, 그러면 고전 소설, 현대 소설이 있어. 고전 소설의 반대는 현대 소설. 그리고 국어에서 고전의 정의는 뭐냐면 얘들아 과부개혁 이전까지 쓰인 소설이야. 시도 그래. 과부개혁 이전에 쓰인 시가 고전 시가야. 수필도 다 그래. 근데 과부개혁이 가보년에 일어난 개혁이야. 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 초등학교 졸업시키면 안 된다니까. 어? 솔직히 진짜 졸업 시험이 어려워야지. 어? 입학 시험이 아니라. 알면 말해. 야, 지금 최시원 욕한 거 녹화 다 됐어. 어휘도 받아. 시끄러워. 필요 없어. 연계국어 주제에 어디서 외국어하고 있어? 자, 그래서 가보개혁, 가보년에, 그러니까 대충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다 서양식으로 바뀌게 된,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는 개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닌데, 1894년이니까 사실 100년 좀, 한 130년? 그 정도 됐잖아. 얼마 안 됐어. 그리고 현대소설의 역사가 훨씬 짧죠, 사실.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건 다 고전 문학이야. 근데 사실 고전과 현대가 하루아침에 나뉘는 게 아니잖아. 언제나 뭔가가 변화하려면 과도기라는 게 있죠. 너희도 지금 과도기지. 뭐에서 뭘로 가는 과도기야? 애기래, 미치겠다. 애기? 애기가 아니라, 아이에서, 뭘로? 사람으로. 애에서 어른으로. 여러분 지금 사람 되는 중이라서 지금 난리도 아닌 거죠. 몸하고 마음, 정신이 균형이 안 맞아서. 야, 그럼 진짜 저기 니네 또래, 너희 부모님 또래 분들이 이제 애들 때문에, 물론 우리 학원 애도 선생님 동생도 그렇고, 선생님 큰 조카가 니네랑 동갑인, 아니, 니네보다 한 살 많구나. 아주 온갖 고충이 다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있대. 진짜로 사춘기에는 전두엽이 정말로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니네 아직 안 왔어. 보통 중2, 이때 오니까 중2병이란 말을 하잖아. 그때는 약간 진짜로 조현병. 병. 여러분 어쨌든 과도기 설명하다가 조현병까지 가지. 여러분 애에서 어른으로 가는 중간이고 소설도 그래 얘들아. 고전에서 바로 현대소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당연히 과도기가 있죠. 그게 바로 신소설이라고 쫙 개화기 때 새로운 신자가 붙은 거지. 그러니까 기존하고 달라서 와 이런 거 새로운 타입이다, 뉴 타입이다, 새로운 버전이다. 그래서 신자가 붙은 거야. 신소설이라고 짧게 등장하면서 그 뒤에 현대소설로 넘어와요. 근데 신소설은 이제 중3이나 고1 때쯤 할 거고 많지도 않아. 자, 그러면 고전 소설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용으로 나눌 때 연애 소설이 있죠. 옛날에는 지금이나 남의 연애사에 관심이 많은 거는 뭐 인류의 공통인가 봐. 그래서 애정 소설은 사랑 문제인데 언제나 얘들아 고전 소설은 대부분이 그 주인공 이름에 전자가 붙어. 그래서 누구누구 이야기 이 뜻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다 여자 이름이다. 춘향전, 운영전, 수경낭자전, 숙향전. 아마 여러분 춘향전을 들어봤을 거고 사실 춘향이와 몽룡이 커플은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 있으면 간첩이죠. 네, 여러분 지금 간첩이죠. 어휴, 그러니까 항상 국어는 얘기하지 니네 사람 만들어주고 한국인 만들어준다고 진짜. 춘향이는 그 남원 가면 사실 소설 속 주인공이라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춘향이 저기 초상화도 있고 그것도 얼마 전에 난리 났었잖아. 춘향이가 사실은 니네 또래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조선시대 어린 건 아니지만 니네 또래 애로 나오는데 그 몇 그 남원시에서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춘향이 초상화를 바꿨는데 너무 아줌마같이 그려놨다고 사람들이. 그 전에는 앳된 아가씨인데 바뀐 게 너무 아줌마 같다고 이거 비리가 있고 세금 낭비라고 막. 여러분 궁금하면 나중에 이미지 찾아보세요. 이따가 선생님 시간 나면 검색해 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만큼 춘향이는 진짜 유명하고 사실은 드라마로 매번 만들어지는데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지는 좀 됐어. 근데 항상 우리나라 당대 최고의 그 미모를 자랑하는 배우나 탤런트가 춘향의 역할을 맡아.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영웅 소설은 이제 남자 영웅,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었으니까 영웅은 주로 전쟁 영웅이죠. 또 우리나라가 외부 침략을 꽤 많이 당했잖아. 그래서 실존 인물 가지고도 쓴 소설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영웅은 괜히 영웅이 아니지 평범하지 않아. 비범해. 비범은 말 그대로 아니다 비자야. 평범하지 않아서 비범한 거야. 그래서 전우치전 이거는 전우치전은 왜 서점 안 봤지만 강동원 주연의 뭐 영화로도 같은 제목으로 만들어진 게 있고 임경업은 심지어 실존 인물이죠. 임경업 장군. 얼마나 그 옛날에 TV가 있어 뭐가 있어. 근데도 그 이름이 그냥 조선 저게 쭉 퍼진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소설까지 나왔을 정도고. 박 씨는 왜 이름이 없냐? 여자야. 여자 영웅이라서 박시전인데 이게 아마 너희 이 영웅 소설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들어봤고 이거 수능이나 저기 옛날에 중3들이 이거 다 배웠고 수능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이 박씨가 이 박시전이 재밌어. 이게 전반부는 결혼지옥이고 후반부는 전쟁 영웅이 되는데 전반부는 그러니까 니네 들어봤을 거야. 박씨 진짜 못생겨가지고 너무 못생겨가지고 아빠들끼리 통해가지고 결혼을 자기 자식들하고 결혼을 시키기로 했는데 또 이 남편 될 사람은 진짜 조선시대 엄친아야. 이름을 까먹었네. 이시백이라고 이 사람도 실존 인물이다. 근데 이시백이랑 박씨랑 결혼을 아빠들끼리 시켰는데 이시백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기 싫어해. 그리고 이 이시백의 엄마도 이 박씨를 너무 싫어해. 그래가지고 박씨는 어쩔 수 없이 집안에 옛날에 여자들이 결혼하면 남자 집 들어가 살았잖아. 근데 그 집안에서도 마당에 집 하나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혼자 살았는데 어느 날 금강산에서 구름을 타고 박씨 아빠가 찾아오더니 이제 너의 모든 업보가 다 사라졌다. 그러면서 주문을 외우니까 어떻게 돼? 허물이 벗겨져. 초절세 미녀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뭔가 박 씨가 전생인지 뭔지 지은 죄가 있어서 아주 못생긴 맞아 피화정 아주 못생긴 외모로 그 형벌을 받다가 허물을 벗자마자 아들 낳음. 이게 진짜 허물을 벗자마자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시백은 외모지상주의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뒤부터 여기까지 결혼지옥이라고 했지.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병자호란이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이 임진왜란과 외란, 병자호란, 호란은 이제 오랑캐 호자를 써서 청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연달아 침략을 당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시민 의식도 성장하고 아무튼 그런 나라가 초토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심지어 병자호란은 우리가 왜 중국도 무조건 좋아한 게 아니라 한족을 좋아했죠. 명나라. 명나라를 좋아했는데 그 명나라를 망하게 하고 세운 게 청나라라서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진짜 싫어했거든. 근데 청나라고 보기엔 너무 가소롭잖아. 저기 조그만 나라가 막. 그래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심지어 졌죠. 져가지고 우리나라 왕이 삼전도의 굴욕 알지? 대가리라니 장난해? 바닥에 청나라 심지어 왕도 아니고 청나라의 장군 앞에서 바닥에 머리를 3번 이마를 찧었죠. 아, 역사 공부 좀 해! 근데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빡쳐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 박시전에서 역사 왜곡을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이겨. 우리가 심지어 거기 청나라 저기 장군들은 실존 용골대 다 실존 인물로 등장시키면서 이름도 안 나오는 박씨한테 다 깨져. 다 깨져서 뭐 목 잘려. 목 잘려서 이렇게 전시해놓고 옛날에 해놔. 그러니까 거기서 용골대가 서로 그 청나라 형제인데 동생 목을 잘라가지고 걸어놔 자극하려고. 그러니까 형 장군이 보고 열받아가지고 근데 박씨한테 깨져서 도망가.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아주 원통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조상님들이 살짝 너그럽게 받을 수 있는 역사 왜곡이 박시전에 있고 유충렬 전 그다음에 임진록은 임진년의 기록이니까 외란이겠죠. 이런 것들이 영웅소설인데 영웅소설이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 좀 이거야. 이걸 외워야 돼. 판소리에서 나온 판소리 개 소설이 4개 있어. 얘네들은 출신이 판소리야. 노래에서 비롯됐어. 다른 애들이랑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얘들아 소설로 기록된 건 한글이 창제된 이후고 그 전부터 빅히트를 쳤는데 기록할 수단은 없었던 거야. 노래로만 전해진 거야. 근데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소설 버전으로 재탄생한 게 한솔개 소설이고 남자 하나, 여자 둘, 동물 하나야. 밑에 보면 흥부전, 토끼전, 춘향전, 심청전 요 4개야. 자, 그럼 얘네들의 특징을 볼게. 판소리, 사설이 노래야, 얘들아. 판소리, 사설이 문자로 정착되며 이루어진 소설. 근데
니네 선생님이 왜 말 옮기지 말라는 게 입에서 입으로 옮기는 동안에 내용이 변하죠. 얘네가 일부러든 아니든 니네는 의도하지 않든 내용이 바뀌는데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들은 다양한 버전들이 있어. 이 본은 이제 다른 버전. 다른 본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할 오늘 토끼전도 결말이 세 개야. 최소 세 개야. 그건 이따 알려줄게. 또 하나. 얘들아, 판소리는 전부 그래서 대본이 없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입말이니까 구어적인 특성이 있고, 근데 우린, 오늘 토끼전은 사실 중1 수준으로 쉽게 쓰인 거라서, 그 부분들은 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빨리 찾을 거고. 또 하나, 얘들아, 판소리도 노래 부분이 있고 랩 부분이 있거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노래 부분과 그 다음에 랩 부분이 섞여 있다, 소설에도. 그 다음에 세련되는 여기서 좀 빼주면 좋겠지만, 무슨 한문이 세련됐어. 그건 아니고, 어쨌든, 판소리를 전 국민이 다 좋아했으니까 히트를 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양반층의 한문투, 평민층의 재치가 담긴 특히 이제 비속어도 많아요. 그래서 되게 이중적이야. 되게 막 고급스러운 한자도 있지만, 어려운 한자들도 섞여 있지만, 평민층이 아주 쉽고 진짜 신박한 그런 표현들도 많고, 해학과 풍자는 우리 민족의 특징이야. 우리는 얘들아, 시위를 나가더라도 해학 풍자를 빼놓고는, 이번에 막 응원봉 엄청 나왔죠. 해학과 풍자의 민족이라고 정말. 그 다음에, 그것도 머리에 안 좋으면 못해요. 자, 조선 후기의 생활상이지. 왜냐면 한글이 조선 중기 이후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은 지금도 이제 현대소설에도 등장하는데 그냥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 자신의 이런 거 있잖아.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런 건 이제 글쓴이의 생각, 아니, 서술자의 생각이잖아. 그런 게 가끔 나와요. 그 다음에 넘겨서 고전소설은 얘들아, 너무 주제가 뻔해. 권선징악이야. 즉, 권장한다 선, 징벌한다 악. 권선징악이고, 우리 학원도 권선징악적이라 상벌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20점 미만은 악이야, 악.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한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잘 가르쳐줬는데 20점을 받아? 악. 징벌한다. 그리고 주제는 너무 그냥 착하게 살아라. 어떨 때 보면 너무 다들 주인공이 병신같이. 정말로. 그래서 옛날에 책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착하게만 살다가 호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현대소설은 주제가 겁나 다양하고 얘들아 또 구성이 항상 태어날 때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태어나서 나중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다? 근데 현대소설은 그게 아니고 인물은 그치 전형적이고 절대 성격이 안 변해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이거 전에 소설할 때. 삼형제 중에 주인공은 누구다? 그러면서 첫째, 둘째가 아무리 괴롭혀도 항상 착하고, 뭐 재산 다 뺏겨도 착하고, 형면 절대 복수하거나 이러지 않아. 성격이 안 바뀌어. 또 하나, 전형적 또 있지. 그래, 심지어 부자 되면 형님들한테 재산도 나눠줘. 그 다음에, 얘들아, 개성적은,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고, 또 하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전형적으로 설명할 때, 계모, 어? 계모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전형적으로 책만 읽은 애들이 특히 그렇다니까? 아동학대. 아동학대 아이콘. 근데 지금은 아니지. 그래서 사실은, 얘들아, 옛날 얘기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다 모르고 읽었다고 치면 전래동화 이런 거, 요새는 엄마나 아빠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골라서 이제 못 읽게 하거나 아니면 안 읽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녀와 나무꾼 이런 거죠. 알지? 그 나무꾼 범죄자잖아. 그 노른과 사돈도 공범이잖아. 아니, 지 목숨 살려줘서 고맙다고 범죄 저기를 알려줘서 뭐 어디 가서 목욕하는 거 훔쳐보고 옷 훔쳐가면 범죄지 장난해? 어? 근데 그 이제 아무렇지 그러면서 심지어 그 피해자를 속여가지고 애를 셋을 낳고 그러니까 여자가 알자마자 도망가지. 그 선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 어? 아니 일단은 도망치는 게 답이야. 하늘나라를 두고 땅에서 개고생하다가 아무튼 그래서 뭐라고 하잖아. 애 셋 낳을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근데 입이 싸가지고 둘러왔는데 말했나? 그래서 양팔에 끼고 도망갔죠. 하늘로 올라갔죠. 그런 거 사실 지금 시각에서 보면 범죄잖아. 선생님이 아빠에 대해서 백설공주도 그렇잖아. 그래도 왕자 너무 이상하지 않냐? 지나가다가 시체가 이쁘다고 시체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데 그게 말이 돼? 아니, 그 뭐야? 아니 시체도 그렇지만 그걸 일방적으로 왜 지 맘대로야? 안 되죠.
그치? 이게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아무튼 그래. 그리고 사건은 겁나 우연의 일치가 많아. 그치, 무슨, 갑자기 목에 걸린 사과가 튀어나오고, 무슨 숨어있는 나무 밑에 도깨비들이 와가지고, 뭐, 여기 혹 뛰어가고, 뭔 도깨비? 제비 치료해줬더니 박씨 물어다 줬는데, 그 안에서 황금이 막 쏟아지고, 다 우연하고 비현실적이고. 근데 요새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이러기 때문에 항상 떡밥을 깔고 회수를 잘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 작품은 세상에 떡밥 회수를 다 했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복선이란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체가 운문이 시잖아, 얘들아.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고전소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우려면 리듬 타야 돼. 그래서 랩 같은 부분이 중간중간 나와. 섞여 있어. 그게 있고 문어체는 뭐냐면, 얘들아, 지금 우리가 다 입구자를 써서 구어체인데, 구어체란 말하고 글이 일치하는 거야. 선생님 말이나 카톡으로 보내는 말이나 100% 똑같거든? 그러니까 니네는 다르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을 텐데, 무슨 말이냐면, 문어체는 지금은 없어.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만 쓰는 말투가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 뭐뭐 하였는지라, 뭐 누구누구가 말하기를 누구누구 가라사대, 누구누구 가로되. 이게 어디 많이 남아있냐면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게 얘들아, 일제강점기에 번역이 그 무렵에 되어가지고 지금도 읽히고 있는 성경책에 제일 많이 남아있을 거야. 성경책 말투. 그러니까 선생님은 교회는 안 다녀. 근데 어쨌든 성경책 말투라는 거 알긴 알잖아. 그래서 심지어 현대어로 더 뭐 쉽게 풀어 쓴 성경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선생님이 아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 나오는 사람 이름들도 아마 지금 저희가 다를걸? 지금 쓰면 다르게 쓰일걸? 근데 어쨌든 누구누구가 하기를 아니고 아무튼 그 선생님 말은 그거야. 저희 뭐 주기도문 같은 것도 그렇잖아. 그거 우리 소설에도 나오니까 선생님도 알잖아. 뭐뭐 하옵시며 뭐 하는지라 뭐 아무튼 그런 게 전부 문어체야. 옛날 사람들도 그래서만 쓰던 말투야. 그러니까 진짜 쉽게 옛날 성경책 말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 얘들아, 다 행복한 결말이야. 딱 하나 빼고. 모든 고전소설은 다 해피엔딩이라서 그냥 호구처럼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데, 근데 딱 하나 비극적인 결말이 있어. 그게 바로,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요 연애소설 4개 중에 하나야. 어떤 여자가 불행하게 끝나게. 맞아. 상정. 다 틀렸고 맞아. 운영입니다. 유일하게 불행하게 끝나는 그 고전소설인데 이게 왜냐면 얘들아 운영이가 궁녀야. 근데 궁녀는 항상 예비 왕의 여자잖아. 언제나 이제 왕의 간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은 다 중성화를 시키잖아. 그치? 사귀면 안 되니까. 근데 운영이가 김진사라는 양반하고 사랑에 빠진 거야. 김진사. 둘 다 자살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꿈에 나타나서 자기들 얘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는데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토끼전을 보겠습니다. 토끼전은 고전 소설, 그리고 판소리에서 나온 수군가라는 판소리계 소설, 동물이 나오는 우화, 이솝 우화 알죠? 전부. 우화 소설, 그리고 현실을 풍자하는 풍자 소설. 자, 우의적이라는 게 돌려간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토끼나 별주부나 용왕은 실제로 우리가 다 당시 어떤 계급들을 상징하죠. 실제 그 동물이나 뭐 존재하지도 않는 용왕이 아니고, 그리고 동물 이야기, 우화, 그리고 우스워, 해학, 그리고 풍자적, 교훈적인데, 배경이 이제 육지에서는 산속이고, 그다음에 그 접점이 바닷가고, 바닷속은 용궁이고, 시대는 여기 나오는 관직들이 다 조선시대 관직이야. 그래서 조선시대를 짐작할 수가 있고, 그 고전소설은 100%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얘들아, 1인칭이 없어. 나가 나오는 소설이 없어. 그래서 그건 쉬운데, 제재는 토끼의 간이고, 자, 주제는, 여러분 이걸 어릴 때 읽었으면 그냥 이거야. 토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 어려움에 빠져도, 머리만 잘 쓰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덤으로 이제 별주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임금에 대한 당시에 이제 저기 양반들의 충성심이고 욕심부리 나가는 큰 코 다치는구나를 용왕에게서 배울 수 있거든. 근데 이거 이제 초딩 버전이고 전래동화 수준이고 지혜는 토끼, 충성심은 자라, 헛된 욕심 부리지 마라 용왕. 근데 이제 중고등 이상에서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숨어있는 주제는 우리 조상님들이 계급제도를 돌려간 거야. 지배계층의 횡포.
야, 간을 내놓으라는 건 죽으란 소리잖아. 평민들한테 그 정도로 이제 못살게 굴었다는 거야, 평민들을. 그 다음에 내용적 특징은 뭐다? 봉건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병자호란, 임진왜란 얘기했지만 얘들아, 너네 이제 국사에서 배울 건데 연달아 이제 그렇게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쳐들어오는 걸 당하면서 심지어 임금이 무릎을 꿇고 백성들 사이에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아니 양반들이라고 별거 없구나. 탯줄만 잘 잡고 태어났지 정말 별거 없구나. 이런 시민 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고 나중에 배울 거야. 그래서 이제 계급 제도가 흔들리고 사회 저기가 신분 제도가 돈 많은 평민들이 등장하면서 양반을 계급으로 사고 그래서 우리 양반전이라는 것도 나중에 할 거고 자 형식적 특징은 의인화 그래서 인간사의 풍자 그럼 볼게요. 인물 토끼 얘가 처음에는 되게 그러니까 좀 가벼워 그러니까 자라한테 속아서 바다에 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야. 가볍고 조심성 없고 방정 맞고 이기적이야. 왜냐면 결혼한 지 한 1년도 안 됐는데 근데 자라 등에 2명은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혼자 그냥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용궁에 가기로 결정을 해. 그리고 욕심이 많아. 그러나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는 침착하고 지혜롭고 애드립, 임기응변에 능해서 살아남죠. 연기력도 있지. 능청스럽고 뻔뻔하죠. 얘는 뭘 의미한다? 지혜로운 백성, 즉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층. 야, 피고소인은 누구야 그럼? 어? 피고소인은 누구야? 우리 강하다. 그쵸. 피자가 붙으면 당하는 거야. 그래서 고소인은 고소한 사람이고 피고소인은 아니 고소를 당한 사람 피해자는? 네? 그렇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는 해를 당한 사람이 앞에 피자 붙으면 당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피동이라는 걸 배울 건데 수동태. 영어의 수동태라고. 피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자 하는 이유가 있어. 자, 두 번째, 용왕. 권위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어서 이게 왜 어리석냐면 뒤에 보면 나오는데 용왕이 잘 안 믿지. 처음부터 토끼가 간을 두고 왔다는데 너 증거를 대봐. 그 토끼가 나는 신체에 간을 출입하는 구멍이 있다. 똥꼬. 보여줘. 근데 속아. 그래가지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지배층이니까 한마디로 뭐야 진짜로 돈 많은 방. 아니야 아예 아니 제대로 저기를 먹인 거죠. 한 방 먹인 건데 몰라. 물론 이제 어류라서 포유류의 특징을 모를 수도 있지만 어류인지 폐류인지 뭐 두 종류인지 아무튼 자 별 주부는 뭐냐? 이 주부가 바로 조선시대 관직명이야. 그러니까 자라를 부르는 말인데 자 충성스럽고 책임감이 강하고 명분을 중요시하는데 대신 바른 소리를 해야 할 때 그걸 못하죠. 시키는 대로만 다 하죠. 근데 이제 유일하게 멀쩡한 인물로 나오는 신하 자가살인데 자가살인 물고기 종류다. 근데 얘가 토끼한테 속지 말라고 바른 말을 한다. 근데 아무도 그걸 안 믿어. 그래서 오히려 용왕의 멍청함이 더 부각이 돼. 자 강직하고 현명하지만 저기 뭐야 아무도 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넘겨보세요. 간 아주 중요하죠. 자 둘 다 생명이야. 왜냐면 용왕은 이걸 얻어야 살 수 있고 토끼는 빼앗기면 죽어. 그래서 갈등의 원인. 나가 한달 내려서 시킨다. 보면. 아, 좀 초딩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한국 장기. 자, 인물의 입장에 따른 주제의 다양성 아까 했잖아. 토끼랑 용왕한테 똑같이 배울 수 있는 게 있어. 욕심 부리지 마라. 토끼는 그 용궁 가면 뭐 줄게 하는 말에 속은 거고, 용왕은 간을 얻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했잖아. 둘 다 욕심 부리지 마라.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한다. 별 주부는 충성심이고, 용왕은 권위적인 지배층, 너네 같다. 이걸 아니까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이걸 엄청 확대 저게 히트를 치게 만든 거지. 그냥 없고 뭐야 이거 동물 얘기야 이러면 전달을 안 했죠. 자, 자가사리가 중간에 등장하는 효과는 유기감. 그치? 토끼의 계획대로 잘 되다가 제동이 걸리죠. 그래서 독자의 흥미가 유발이 되면서 용왕의 어리석음, 토끼의 간사함 둘 다 돋보이게 만들죠. 자, 용왕은 근데 성격이 변한다. 어떻게 되냐면 속았다는 걸 알고서 토끼를 잡아들여야 한다는 신하들의 상소를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소망이
용왕의 성격을 변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입체적 인물이야. 잘못을 뉘우쳤으니까 입체적 인물. 그래서 몇 살에 죽게? 1800살 뒤에 나와. 또 하나 이거 중요하다. 내가 토끼전의 형성 과정은 이게 아까 그 판소리가 소설이 네 개가 다 있어. 다 이런 역사가 있어. 토끼전만 보면 근데 이 공통점은 똑같아. 옛날 얘기, 근원이 되는 옛날 얘기가 있는데 그게 판소리가 됐고 판소리가 소설이 된 다음에 일제강점기의 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제목이 바뀌는데 첫 번째 구토지 설은 뭐냐면 구하다, 땅을 구한 썰. 설은 진짜 썰 그거니까 설을 우리가 썰이라고 발음하는 거니까 이거는 김춘추 얘기야 얘들아. 김춘추가 여기서 토끼 역할인 거야. 그러니까 어디 중국인가 어디 당나라인가? 어디에 토끼처럼 저기 끌려가서 목숨이 위급한 순간이 있었는데 기지를 발휘해서 살아남은 거야. 그 김춘추의 얘기가 토끼전의 모델이 돼서 수군가. 얘들아 수궁은 용궁이죠? 수군가가 되었고 대히트를 치면서 토끼전이 되었다가 개화기에 일본식 제목이지, 얘들아. 일본 사람들은 중간에 뭐뭐의, 관형격 조사 뭐뭐의 엄청 붙이잖아. 명사 사이에 의를 되게 잘 넣어. 그 노자 있지, 뭐뭐노, 이거. 그래서 초의간이라는 일본식 제목이 되었지요. 그러면 본문을 볼 거예요. 본문 짧아. 여러분 따옴표를 할 건데 이게 또 고전소설의 특징이 주인공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문단씩 하게 시킬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하면 김도희부터 하면 돼? 1, 2, 3, 4, 5, 6, 7, 8, 9, 10. 알겠지? 자, 어느 날 국회용왕은 우연히 병을 얻게 된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해줄 약을 백방으로 찾았지만 효험이 있는 약은 어느 곳에도 없고 용왕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련히한 도사가 나타나 용왕의 병에는 토끼의 간이 특효약임을 알려주자. 토끼의 간. 자, 갈등의 계기죠. 용왕은 뒤에 다 한 거 맞아? 어. 용왕은 육지로 나가 토끼를 잡아올 신하를 찾는데 다들 선뜻 나서질 않아. 일단 토끼를 어떻게 잡아올 거냐도 문제지만 토끼 무겁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힘들고. 여러 신하가 모인 중에 별주부가 자 주부 조선시대 벼슬의 명칭. 앞으로 나서며 자기가 토끼를 잡아올 것임을 아뢰자 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의 충성심을 칭찬한다. 이리하여 육지에 올라온 별주부는 토끼를 만나. 자, 감언이설 보세요. 감언이설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용궁의 경치와 풍성한 먹을거리를 자랑하기도 하고 육지에서 살다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고 협박도 하면서 자기와 함께 용궁으로 가자고 토끼를 꼬드기는데 결국 토끼는 별주부의 꼬임에 넘어가 지난해에 새로 맞이한 아내와 작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여기서 알 수 있죠. 이기적. 윤궁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는다. 이윽고 토끼는 윤궁에 도착하자마자 결박당해서 묶여가지고 용왕 앞에 잡혀온다. 어? 용왕이 토끼에게 가로되 얘들아 가로되 한 번만 저기 줄치고 써. 문어체 이런 게 문어체. 지금이라면 용왕이 토끼에게 말하길 뭐 이 정도야. 자 김도희 씨 읽으세요. 3. 아이는 수고로 아이는 그녀분이 약이 되고 특별히 대부분을 보는 말을 들어 너무 중요하고 생각해 2. 저요? 음. 너 죽은 후에 비단으로 몸을 싸고 그들로 장식한 관에 너 천하의 명당 자리에 묻어줄 것입니다. 또한 병이 낫지 않은 되면 병이 낫게 되면 마땅히 사당을 세워 너의 공을 표하겠노라. 김. 하기 때문에 되는 것보다 어찌 얼마만큼 되는 그 과인의 말한 것도 거짓이니 너는 주문이 제대로 또 주문을 인정하지 않지 보세요, 앞에부터. 야, 이거 아빠나서 과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괴인. 괴물 만들어 놨죠, 진짜. 과인은 참고로 임금만 쓸 수 있는 말이죠. 임금만 자기를 겸손하게, 허물 과자야. 허물이 많은 사람. 여러분은 저라고 해야지 과인이라고 하면 자기 임금 취급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반띵을 해야 돼. 그래서 대꾸법을 찾을게요. 과인. 수궁의 으뜸 임금.
no. 산중에 조그만 짐승. 그래서 대꾸법인데 내용이 반대라서 대죠. 이해했죠?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대칭이야. 그래서 대꾸야. 자, 그래서 너의 간이 약이 된다고 해서 내가 너를 데려왔다. 잡아오게 하였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죽는 걸 한스럽게 여기지 말해. 아주 이기적이죠. 이기적. 귀신 돼서 찾아올까 봐 무서운가 봐. 한스럽게 여기지 말래. 그러면서 너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해줄 거래. 가만히설이죠. 아니 근데 죽은 다음 뭔 소용이야. 그게 산에서 살다 호랑이나 솔개한테 먹히거나 사냥꾼한테 총 맞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아니야. 그거와 반대되는 속담이 우리한테 있어. 개똥밭에 굴러도 살아있는 게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진짜 있어요. 이건 토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러면서 하는 말. 나의 말은 거짓이 아니니 또 너는 죽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 자, 하고는 즉시 토끼의 간을 꺼내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뜰 아래에 늘어서 있던 나졸도 얘들아, 조선시대 벼슬. 그 포졸 같은 거 있잖아, 왜. 자극 보면. 자, 토끼의 배를 가르려 일시에 달려들었다. 그 토끼는 아차, 내가 자라의 말에 속아서 욕심부렸다 벌 받는구나.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죠. 이에 토끼가 얼굴빛을 태연스럽게 하고 고개를 들어 용왕을 우러러보며 가로되 게다가 죽은 뒤에 후하게 장사를 지내주고 하루살이 세워주신다고 하시니 그 의견을 한여가 같이 넓으면 앞으로 지어 듣는다고 했는데 어찌 조금이라도 여함이 있겠사옵니까? 정말 애달픈 너는 제가 비록 하찮은 인생이면 보통 진도가 정말 지금은 거의 없네. 얘들아 거기 여기가 이제 거짓말의 핵심이지. 제가 비록 하찮은 짐승이지만 보통 짐승과는 달라. 지금은 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면 아무도 안 믿겠죠. 근데 점점 토끼의 말을 들어보면 볼수록 이제 저기 하는 거야. 스며드는 거 믿게 되는 거야. 자, 그 이유가 이제 책 읽으세요. 저는 본래 없잖아 밤낮으로. 한기로 술을 뜯어먹고 싸우는 아니 영향이 되는 것은 그런 사람입니다. 까달깁니다. 아, 달입니다. 까달깁니다. 아, 달깁니다. 아, 달. 저 발음 왜 저래? 달깁니다. 야, 기억을 연음해, 빨리. 그래서 아니, 빨리 읽어봐. 달입니다. 응. 그래서 그 사람을 저를 만날 때마다 잘 달라고 신경 쓰고 저는 이런 간절한 사고를 내놓은 것들한테 나는 연소가 기쁨에 맑은 기분으로 일어나고 목소리 사람이 깊은 바이트를 처음 들었다는 거 그러면 왼쪽 들어가는데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왕성하는 이러한 줄 알았던 그 어찌 가든지 아니어야 얘들아, 여기, 이거 완전 자라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지. 얘가 미리 말을 안 해서 두고 왔어요, 이거잖아. 용왕님의 병환이 이런 줄 알았던들, 어찌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서리법이고 가져왔겠다는 소린데, 이게 바로 여기서 어울리는 자라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이죠. 주객전도라 쓰죠. 아니, 이거 있다고, 적반하장, 써. 그리고, 야, 니네 이 발음 문제가 당장 1년 뒤에 여러분이 내신이랑 이제 우리 12월 되자마자 할 거라서 알려주면, 야, 니네 이거 읽어봐. 이거. 네? 말도 기억 올려 읽었지. 똑같아. 읽어봐. 아니라고. 왜 자꾸 리을을 날려. 까달깁니다. 여기는 까달게. 늙은, 읽은. 똑같아. 까달게, 까달기. 그러니까 집에서 닭 시켜 먹을 때 달기, 달글. 알겠죠? 그거 기억만 말하면 안 돼요. 내년에 적응 못해. 자, 하며 도리어 자라를 여기 나왔네. 적반하장. 자라를 꾸짖었다. 이
내 직접 임금을 위하는 정책이 있을지 어리 이런 사정에 일한다는 것도 말하지 않나니까. 그래서 밑에 토끼의 말을 처음부터는 당연히 안 믿지. 용왕은 토끼를 간사한 놈이라 꾸짖고 이에 토끼는 배째를 아주 세게 나가는 거야. 지금 그래 알았어 배째. 근데 없으면 어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죽이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호소하고 토끼가 다시 여쭈었다. 한, 한 아니지. 누구요? 전! 이런 사례 소리를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하늘을 말씀을 열려 하늘이 있고 땅을 여러 땅이 되었고 땅을 인생이 산이 되었고 나무는 물고기 나와 짐승이었더니 노라하는 글자는 글자의 경우입니다. 얘들아 봐봐. 자축인묘 진서음이 알죠? 그래서 처음이 자야. 뭐냐? 무슨 동물이냐? 쥐지. 축은 소. 걔네 달리기 시합했잖아. 자축. 그 다음에 이는 막 찍어 그냥. 호랑이. 네 번째 4등한 애가 토끼죠? 지금 무슨 사슴이라 사슴띠가 있어? 지금 12건지 모르네. 그래, 자축인 묘는 쥐, 소, 호랑이, 토끼야. 그러니까 딱 거짓말이 맞아 떨어진 거야. 봐봐. 처음에 이제 하늘이 먼저니까 첫 번째가 땅이 자시에 생겨. 축시에 땅이 생겨. 하늘 생기고 땅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만물의 영장인 인시에 사람이 생겨. 사람 인자는 아니야. 사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묘시에 토끼가 생겼대. 짐승이 생겼는데 자 근거. 이 묘는 토끼 묘자다. 그러니까 내가 짐승들의 저기다. 짐승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한 읽으세요. 알지? 아니, 날짐승, 들짐승. 알지? 일찍은 근본에 따져 올라가면 제가 모든 진실을 찾아내니 살아있는 풀을 받지 않는다는 기인 도심이 아래이고 진실일지언정 좁쌀에 주워먹지 않는다는 공항도 지원이 있어옵니다. 저는 특별히 하늘과 해와 달의 전기를 타고 태어나 밤을 그리고 내는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읽어. 하나님이 만일 믿지 아니하신다면 그만이려니와 믿으신다는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고 얘들아, 날짐승, 길짐승은 날아다니는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 말하는 거야. 근데 기린은 우리가 아는 그 기린이 아니야. 상상 속의 동물 기린이 있어. 그 기린과 봉황. 봉황은 알지? 청와대 상징이 봉황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도 다 저보다 저 미만입니다. 그러면서 몸수색을 해보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토끼의 말이 하도 그럴듯해 용왕이 그 말이 사실인가 나졸에게 확인해보라고 하니 과연 엉덩이에 간을 들이고 내는 듯한 구멍 항문. 야, 항문에 줄치라고 하는데도 국어밖에 없을 거야. 그죠? 별도로 있었다. 그래도 용왕은 의혹이 가시지 아니하였다. 이 말대로 장면에는 저는 그리고 넘는가 토끼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를, 이 하고 여쭈었다. 3. 말하는 새끼를 말하기는 이유는 이런 까닭을 가능하게 까닭에 까닭에 간을 넣을 때는 입으로 넣나이다. 용왕이 더욱 의심하며 말하였다. 내가 간을 들이고 낼 수 있다. 아니, 여기 간이 있는데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배를 갈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토끼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내가 얘들아 달이 왜 한 달 동안에 1일부터 15일은 피크고 밝아지고 15일부터 이제 말일까지는 저물잖아. 그러니까 토끼가 그래. 나는 초반에는 그 기운 받으라고 내놓고 그 보름달 지난 다음에는 몸에 넣고 다닌다. 근데 지금 이제 월 후반부인 거야.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몸수가 아니 전반부인 거야. 헷갈린다. 그럼 바뀔 수도 있어. 아무튼 한 달에 반은 내놓고 다니고 반은 넣고 다니는데 지금이 딱 그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한다. 자, 배가 갈라질 위기에 처한 토끼는 몸속에 간이 없는 시기라며 임기응변으로 용왕을 속이고 용왕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 토끼를 융숭하게 대접한다. 한편 자가살이 나왔다. 자가살이는 간언을 하지만 얘들아 간사한 말이 아니야. 간언이 바른 말이야. 근데 용왕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토끼는 극진한 대접을 받아 즐겁지만 불안하잖아. 언제 들통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빨리 육지로 나가려 한다. 토끼는 하루빨리 간을 가져오고자 한다며 용왕에게 육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한다. 용왕은 자기도 바라던 바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별 주부를 불러들였다.
김. 호칭도 너너 하다가 바뀐 거 봐봐. 토 선생. 한이 별 주부는 하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려 명을 받아들었다. 그치. 임금이 시키는데 하겠지. 용왕은 다시 토끼에게 당부하기를 하고 진주 200개를 주어 말했다. 이것이 비록 변변치 않으나 사인의 정성을 표하기 위해 우선주노라. 토끼가 공손히 받은 후 용왕에게 하직하고 나오니 수궁의 모든 신하들이 대궐 문 밖에까지 나와 전송하였다. 그러나 자가살이만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즉 지혜롭고 강직하고 소신 있는 신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배경이 육지야. 그리하여 토끼는 다시 별주부의 등에 올라앉아 너른 바닷물을 건너 육지에 이르렀다. 별주부가 토끼를 내려놓으니 토끼는 기쁨에 겨워 노래하되 진실로 공부를 부탁해요. 그러면서 생각했을 때가 만일 나의 묘한 길가 아니었더라면 멋지 고향 삼촌에 다시 볼수 있었으리. 진짜 연계국어 맞네. 자 얘들아 앞에 대꾸법. 여기서 앞뒤 또 대칭을 찾을게요. 그물을 벗어난 새. 함정에서 도망 나온 범. 은유법. 얘가 진짜 새고 호랑이가 아니잖아? 그래서 은유 됐고 그물과 함정은 이제 용궁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 자화자찬. 내 꾀가 나를 살렸다 이러고 있다. 하면서 사방으로 팔짝팔짝 뛰놀았는데 아직도 지금 별 주부가 사태 파악이 안 됐어. 토끼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말하였다. 아 여기 잘렸는데 전제 얼른 읽지 못해? 우리의 별들이나 그들은 특히 많은 내가 써줬잖아. 토끼가 큰 소리로 웃으며 미련한 자라야 뱃속에든 감을 어디서 이겨낼 수 있겠느냐? 우리는 잠시 나의 묘한 때를 부려하고 어디서든 너의 묘한 걸 스치나들을 속인 말이었다. 너의 유머에 있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예로부터 전해지는 콤마 오불성득이란 말은 이를 보고 이릅니다. 얘들아 이거 잘 나와. 풍마우 바람난 말하고 소가 서로 종이 다른데 간섭하겠어. 아무리 바람이 났어도. 그래서 풍마우는 불상 서로 상관하지 않는다. 풍마우 불상급.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말로 써요. 여러분이 뭐 선생님 저 복토에 걸렸는데 봐주세요. 풍마우 불상급. 이렇게 말하면 뭔 상관? 이 뜻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읽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작전의 상관을 지는 말이 나야 너의 길이가 하였으니 슬로에서 죽일 뻔한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머릿속이 꼿꼿이 서 꼿꼿이 꼿꼿이 서는 듯하다. 너를 죽여 나의 길을 풀어야 마땅하겠지만 네가 나를 얻고 말리 참아서 너를 바닷길에 왕래한 수고를 생각하여 목숨만을 살려주겠노라. 듣고 소리 듣는 모든 허구의 명예를 우리 여신이 끝으로 돌아가 다시는 부지에 없는 생각을 내지 말라고 용왕에게 전하여라. 난 천성으로 돌아가니. 하고는 소나무 우거진 숲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여기까지는 그 공통이야. 토끼가 사는 거는 무조건인데 지금부터 이제 다른 버전이 등장을 해요. 우리는 가장 매운맛. 우리 교재 시간 가장 매운맛이야. 별주부도 죽고 용왕도 죽어. 다 죽어. 토끼 빼고 다 죽어. 근데 중간 맛은 뭐냐면 중간 맛은 역독도 아니고 저기 용왕은 죽어. 근데 그 전에 별주부가 나는 이대로 빈손으로 들어가면 나는 죽겠구나. 그러면서 망명을 해, 강으로. 바다로 안 들어가고 강으로 망명하는, 그러니까 별주부만 사는 중간 맛이 있고, 가장 순한 맛은 용왕도 살아요. 그래서, 토끼의 속임수를 알고 별주부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유서 써놓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서양의 얘들아, 의술의 신 히포크라테스가 있으면 중국에는 화타라는 신이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화타가 뿅 나타나서 너의 충성심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약을 줄 테니까 이걸 용왕을 갖다 줘라. 용왕이 그거 먹고 살아. 그러니까 둘 다 사는 제일 순한 맛. 용왕만 죽는 중간 맛. 우리는 다 죽는 매운맛. 보세요. 자, 별주부는 충성이 부족해 토끼에게 속았다며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 죽는다. 별주부가 떠난 뒤 소식이 없자 용왕은 거북을 보내 자세한 사정을 알아오라 분부했다. 거북이 즉시 물가에 이르러 살펴보니 바위 위에 유서가 붙어있고 곁에 별주부의 시체가 있었다.
거북이 돌아와 용왕에게 아뢰니 용왕이 별주부를 불쌍히 여겨 후하게 장사를 지내줬다. 그 후 여러 신하들이 산중에 처는 토끼가 수궁의 군신을 속인 줄을 묻기 위해 토끼를 잡아들여야 한다며 용왕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용왕이 이르기를 즉 용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입체적 인물이 되는 순간이지요. 평면적 인물과 다릅니다. 자, 그리고 태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죽으니 그때 용왕의 나이 1800세였다. 태자와 여러 신하들은 애통해하며 성대하게 장사를 치르니 그 광경이 매우 엄숙하였다. 자, 여러분 날개 문제가 앞에서부터 있거든요. 12문제 먼저 해봅시다. 시작. 토끼 지금 거 사는 거. 토끼는 무조건 살아요. 토끼가 죽으면 안 되지. 어? 없어요. 아, 야, 그건 팬픽 같은데. 토끼는 무조건 삽니다. 백성의 대표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음. 사실은 주인공이 죽으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요? 아, 일어나지 않는 일 좀 나한테 물어보지 말랬지. 몰라. 내가 작가도 아니고. 주인공이 뭐? 어? 이 선생님 휴지 얇아서 손가락 다 뚫려요. 진짜 이거 저기 어디야? 일본 휴지야. 일본 휴지 겁나 얇은 거 알죠? 응, 비쳐 이렇게. 화장실 가. 빨갛다. 달기. 아니, 발음 좋다고 해. 나 시끄러.
12문제 다 했습니까? 다 불러도 됩니까? 안 되는 사람. 하세요. 지금 38분이니까 2분 뒤에 물어볼게요. 확인 문제는 이따가 한꺼번에 풀 거예요. 영상 끝나고, 진도 다 나가고. 됐다. 얘들아, 보자. 1번. 산수력의 소설 해학과 풍자 맞죠? 그 다음에 산수력의 소설은 양반이 아니라 평민이죠. X. 자, 틀린 부분 X 찾죠? 그 다음 2번 판소리 사설. 노래란 뜻이야. 판소리 사설. 그 다음 3번. 자, 추측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이죠. 병이 난 줄도 몰라서 속였죠. 그 다음에 창작 당시의 사회상은 5번이죠. 농업 땡, 차별이 없는 땡, 내세는 죽어서 가는 다음 세상이잖아. 효 땡. 자, X다 쳤죠. 그 다음에 5번. 5번은 문장을 찾아 쓰는데 어디 갔어? 요거지. 지금은 간이 없나이다. 원래는 문장 쓰라고 하면 요거 다 써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냥 지금은 간이 없나이다만 들어가면 맞게 하세요. 나 6번. 그 이유는 뭐냐면 5번이지. 어디 갔어? 기억. 왜 내가 간 따위라, 간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어필하고 싶었으니까. 그 다음에 7번. 7번 답은 5번이고, 지혜. 8번. 니은. 어, 간을 들이고 내는 듯한 구멍. 자, 용궁 사람들이 육지 동물을 잘 몰랐다. 그 다음에 9번. 자가살이를 등장시킨 이유가 아닌 것은 전환을 못 시켜요. 긴장감만 주고 사라지지. 전환이 된다는 건 자가살이 말대로 된다는 소린데. 그 다음에 10번 무슨 뜻이냐면 2번 아무 상관없을 때. 그 다음에 11번은 5번. 헛된 생각은 5번. 그 다음에 12번 마지막 간어는 5번. 간신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간어는 충성스러운 말이고. 됐지? 그러면 그러면 자 저기로 시조로 넘어갈게요. 넘겨봐. 시조 4개 금방 할게요. 아니, 쉬는 시간을 주고 싶은데 영상을 중간에 어떻게 멈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4개를 나가겠습니다. 중지 버튼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지 버튼이 뭐임? 발음 똑바로 하세요. 중지. 아니 그랬다가 앞에 녹화한 거 다 날아갈까 봐. 아니, 그럼 두 개 만들어서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안전지향주의자기 때문에 선생님 두 개 만들어주세요, 두 개. 편집을 하면 되잖아요. 시끄럽고 아니, 충전이 안 되네. 아, 시끄럽고 진짜 좋네요. 그렇지. 내가 어휘 준다고 하면 잠 확 깰 텐데 아, 어휘를 죽게 해줘. 죽게 아주 그냥 공포로 그냥 목소리 송연해지게 만들어줘. 여러분 연휴도 화요일에 비 온다고 하는데 화요일에 쓸 거 한 보따리 줄 수 있어요. 빗소리를 들으면서 어휘를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야 이거 사살시도 그리고 금방 진짜 금방 할 수 있어. 짧어. 금방 하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봅시다. 거의 랩이야 맞아. 얘들아 고전 시조 연정은 아까 연정소설 있었잖아. 또 사랑 노래야. 이거 4개 다 사랑 노래인데 여러분 감정하고 들이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야, 그리고 다 틀렸다. 지금 옆에 다 작자미상인데 이거 아니야. 이거 다른 시조하고 지금 겹쳐가지고 갑자기 한우, 황진이, 서경도 아닙니다. 다 작자미상입니다. 나중에 나올 다른 시조를 쓴 분들이에요. 황진이 몰라? 한우 몰라? 한석봉 몰라? 네. 무식하네. 무식하네. 아니, 안 나니까요. 됐어. 사연을 해야 돼요. 안 돼. 아, 지금 이제 코가 자, 예. 자라 그랬어. 예? 자, 감탄사 자. 뭐라고? 예? 어딜 가? 빨리 봐. 아니, 님이 아니, 오마하거나 간지러워요. 작자미상. 아, 사설시조. 오늘 할 시조는 다 사설시조. 해학적, 과장적. 우스운 건데. 무슨 말이냐면, 야, 니네 기다리는 카톡이 있으면 갑자기 진동도 안 하는데 진동 온 것처럼 느낄 때 있죠? 그거야. 우리 조선시대, 그리고 이거는 얘들아, 사랑 노래는 다 여기서 화자는 여자야. 왜냐면 조선시대에는 연애를 마음대로 못하고 또 여자가 마음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찾아갈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 그래서 막, 어디 먼 길 떠나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자인데 남자하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다 여자들은 집에서 기다리는 입장이고 근데 남자가 찾아오는데 그래서 저녁밥도 일찍 먹고 오늘 온다고 만나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신발이랑 맨발로 막 뛰쳐나갔는데 아니었어. 아이고 망신스러워라. 남들이 봤으면 웃었겠네. 이런다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야 여기 조사 봐. 임을 기다리는 마음 리을 어디 갔어? 마음을 가장되게 묘사한 사설시죠. 그래서 그리운 임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거침없이 드러난 사설시조인데 마지막에서는 아 내가 잘못 봤구나. 해학성과 낙천성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격 좋은 여자야. 근데 여기에 그 님을 만나러 님인 줄 알고 달려가는 부분에 의성어 의태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순 우리말이야. 봐봐.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지방 지방 천방. 이걸 선생님이 딱 3시 한 29분쯤 아니 12시 29분쯤 되면 요 끝에서부터 애들이 지각 안 하려고 달려오는 모습이 바로 이거죠.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지방 지방 천방. 이건 의태어고 또는 이제 뭐 막 떨어뜨리면 워렁충창이 우당탕탕이야. 전부 여러분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이제 님한테 달려가는 화자의 모습을 의성어 의태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그게 뭐냐면 삼나무 씨앗을 얻으려고 삼나무가 이렇게 삼나무 대를 묶어서 세우는 거. 그걸 보고 사람 실루엣인 줄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아 괜히 다른 사람 웃길 뻔했네. 라고 마무리돼요. 내용은 진짜 별게 없어. 자 그래서 바로 19풀이를 볼게요. 자, 봐봐. 이게 그래서 첫 번째가 초장이고, 얘들아 사설시조의 특징. 가운데가 길어. 중장이고, 거의 랩이야. 그 다음 마지막에 종장인데, 종장은 언제나 세 글자로 시작해야 되죠? 이거는 변하면 안 돼. 자, 이제 볼게요. 님이 온다고 하거날. 얘들아, 이거 아래하는 아로 읽으면 됩니다. 님이 오마 하거날. 저녁밥을 일지어 먹고, 데이트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심지어 대문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얘들아, 지방은 문지방이고 우리 학원에는 없지만 문지방 왜 그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 문지방 알죠? 옛날 노청들은 못 넘어간 그 문지방. 자, 거기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로 가액한다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한자인데 이 이자가 써 이자잖아. 뭐뭐로써 바이야 바이. 그러니까 수는 손이잖아. 손으로써 가액은 이마에 추가하고 이거 이마에 손 얹고 멀리 보는 거지 오나 안 오나 이수로 가액하고 오난가 가난가 건넌산 바라보니 이게 바로 착각은 뭔가 거무죽죽하면서 하얀 거 그러니까 아직 해가 완전히 진 게 아니니까 이렇게 희끄무레한 거무죽죽 희끄무레한 게 보여 서 있거나 내가 착각한 거 저것이 님이구나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시작 버선, 알지? 옛날 사람 양말. 버선버섯 품에 품고 신버섯 손에 쥐고. 여기 대꾸법이네? 그치? 버선버섯, 신버섯 품에 품고 손에 쥐고. 여기 대꾸네. 그러니까 완전 맨발이야, 지금. 맨발이 빠르니까 맨발을 택했나 봐. 그러면서 그렇지. 지금부터 이 소설의 이 시조의 핵심이 나와요.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의태요. 이 부분을 갖다가 쓴 노래 저기 현대 저 가요도 있어 80년대 노래
진대 마른데 축축한데 마른데를 가리지 말고 워렁충창 우당탕탕 건너가서 어머 자기 왔어? 이런 말 있지. 정옛말. 사랑이 넘치는 말. 오셨습니까? 하려 하고 곁눈을 흘낏 보니 상년. 욕이 아니고 상년. 작년 7월 사흔날 갈가벗긴 그 껍질을 갈가벗긴 이거야. 그 내가 잘못 본 거는 주출이 삼나무 되었어. 이게 착각을 일으킨 얘가 근데 뒤집어 씌운다. 어머 얘가 살뜰하게도 나를 속였네. 자기가 속아놓고는 속였대. 주객전도죠. 자기가 속아놓고는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거야. 얘가 나를 속였네. 근데 이것도 그냥 유쾌하게 하는 말이죠. 못 쳐라. 자, 우리 조상님들 시조는 써야 되는데 마지막 줄에 세 글자 쓸 거 없으면 이런 말 되게 못 쳐라 아무튼 감탄사 엄청 많이 두어라 막 이런 말 쓰거든. 여기도 못 쳐라. 아 됐다. 밤이었기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더라면 남을 웃길 뻔 했구나.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지. 이 여자는 성격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자, 약천저 막 그게 아니라 왜 막, 욕하면서 막, 막, 이 주출이 3대 막 부술 수도 있고, 막, 쌍욕하면서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는 상년, 한자입니다. 상년. 잘했어요. 빠다! 진도를 빨리 나가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왜 못 오느냐. 여기서부터는 사랑 노래가 좀 슬퍼요. 슬퍼요. 아니, 근데 물론, 얘들아, 우리 조상님들의 특징 아까 말했잖아. 해학이야. 그래서 슬프지만 슬픔을 겉으로 티를 안 내. 근데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은 진짜 속이 찢어질 거야. 왜냐면, 아니, 그건 모르지. 근데 어쨌든 연락 두절이야. 연락이 두절됐어. 자, 보세요. 사설시조고, 해학적이고 과장돼 있는데, 열거법. 그러니까 연락이 30일째 없어. 근데 그러면.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무슨 카톡이 있어, 전화가 있어. 그 무조건 찾아와야 만나는 건데, 30일째 못 오고, 안 오고 있으면 마음이 이제 떠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그리고 열거법, 연세법이 있는데, 아니, 뭐 이거, 얘들아, 미리 말할게. 열거법은 뭐냐면 그냥 A, B, C, D야. 열거법은 A, B, C, D로 그냥 나열하는 거잖아. 근데 연세법은 뭐냐면, 연세는 공통 코드가 있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A, B, B, C, C, D. 바로 원숭이, 엉덩이 빨개. 빨간 거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게 연세야. 그러니까 그냥 원숭이, 엉덩이, 빨개, 사과, 맛있어, 바나나 이게 아니라 원숭이, 엉덩이,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뭐야? 아니, 뭐 틀렸네. 아무튼 그게 연세고 달라요. 그래서 연세에는 공통되는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열거는 쉬워. 열거는 그냥 나열이니까 열거는 그냥 요렇게 다시 하나, 둘, 셋. 근데 연세는 겹쳐야죠. 연세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게 연세죠. 이해돼? 공통되는 코드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연세야. 근데 그 연쇄살인도 왜 그게 정의가 뭐냐면, 이건 내가 그 표창원 교수의 책에서 읽었는데, 연속살인은 그냥 살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사람이. 근데 그 연쇄살인은 언제 연쇄살인이 되냐면, 죽은 사람들 사이에 피해자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으면, 그건 연쇄살인. 그러니까 특정한 공통점이 있을 때. 그게 다르대,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그래서 다시 연쇄법은 공통점이 있어. 이따가 보면 알아. 자, 시적 상황은 이미 안 와. 그래서 가상적인 상황 설정하는데 그게 뭐냐면 니네 그 미트료시칸가 마트료시칸가 인형 있잖아. 그게 인형 안에 인형이 그거처럼 성을 쌓고 아니 담을 쌓고 성을 쌓고 그 안에 집이 있는데 그 안에 뒤주가 있고 뒤주 안에 상자가 있고 그 안에 너 갇혀 있니?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연쇄죠. 자, 봐봐. 무쇠로 성 안에 담 안에 집 안에 뒤주
뒤주 안에 괴짝, 그 안에 임. 이게 연세야. 이따 본문에도 하겠지만, 여기가 연세법. 자, 그래서 이해와 감상을 보면 오랫동안 연락 두절된 임에 대한 원망. 그것을 재치 있게 표현한 사설시이죠. 그러나 얘들아, 이거 뭐 한 20년 전 얘긴데 여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죠. 뭐 남자들한테도 통할 수도 있지만 남자한테 연락이 안 온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였어. 뭐라고 했어? 아니, 죽었거나 어? 감옥 갔거나. 정말 마음이 있으면 롤하고도 하면서도 연락을 하죠. 감히 롤 따위가. 그러니까 연락이 없으면 그냥 얘들아 그러려니 해. 알겠지? 죽었거나 감옥 간 거야. 감옥 가서 포납당한 거야. 자, 이제 보세요.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 그러니까 도대체 너는 왜 못 오는 것이냐? 그럼 지금부터 보세요. 너 오난 길 위에 지금부터 연쇄법 시작.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싸고 얘들아 이거 앞에 비읍은 뒤에 걸 곱하기 이하라는 걸로 알면 돼. 무쇠로 성 안에 담 안에란 집 안에는 뒤주. 옛날에는 쌀 두는 상자가 따로 있었죠. 그게 뒤주죠. 그 다음에 뒤주 안에 괴짝 안에 너.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쇄법. A, B, 무쇠로 성 안에 담 안에 집 안에 뒤주. 언제까지 써야 돼? 뒤주 안에 괴 안에 G 다음 뭐야? H야? 선생님은 국어만 잘하면 된다고. 연세법. 이 어디 갔어? 이 어디 갔어? 얘들 알아서. 하필이면 녹화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죠. 알아서 여러분은 이를 채우세요. 야,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건데 망했다. A, B, C, D. 그다음에 뭔가 이상하더라. H까지 안 나오는데. 자, 결박해 놓고 여기까지. 연세법. 그다음에 야, 우리 조사님들 라인 맞춘 거 봐봐. 눈물이 난다. 야, 여기 봐. 지금 세 가지로 콩콩 잠갔는데 얘들아 이 아래아는 쌍 욕한 거 아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아래아를 아로 읽은 다음에 이를 합치면 돼. 그럼 발음이 어떻게 돼? 되겠죠?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쌍배목, 외걸세, 용거북, 자물쇠인데 용거북, 자물쇠는 네모가 하나로 돼 있지. 무슨 뜻이냐면 용이랑 거북이가 새겨져 있는 자물쇠란 뜻이거든. 근데 얘네 잘 보면 봐봐. 얘네가 지금 라임이 어떻게 맞춰져 있냐면 아이고 쌍배목, 받침, 이응, 기역. 쌍배목, 용거북. 그 다음에 외걸세, 리을, 그 다음에 새, 리을, 쇠. 그치? 새랑 쇠 발음 비슷하잖아. 이렇게 람이라는 걸 알기도 전에도 우리 조상님들은 우유를 맞출 줄 알았던 거죠. 쌍배목, 외걸세. 쌍배목은 이렇게 아마 자물쇠인데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외걸세 이렇게 한 줄을 딱 걸어 잠그는 거 있지. 쌍배목에 외걸세, 그다음에 용이랑 거북이 새겨진 자물쇠로 너를 이렇게 저기 잠가 놨느냐? 꼭꼭 잠갔냐? 너 어이글이 아니 오느냐? 그래서 세 글자. 한 달이 30날인데 30일인데 나를 보러 올 하루가 없냐? 마음 떠났죠. 뭐. 아니 진짜 죽었다니까. 감옥 갔거나. 감옥 갔거나 죽지 않는 한 남자는 연락한대요. 마음에 있는 사람한테는 알겠지? 자, 이제 세 번째. 이번에는 자, 그럼 이거 읽어봐, 얘들아.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뭐라 읽어야 돼? 귓돌이죠. 아니, 앞에 있는 시옷은 항상 뒤에 거 두 배라는 의미라 했잖아. 귓돌이. 야, 조용히 해.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쓰는 저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귓돌이는 귀뚜라미야, 귀뚜라미. 이것도 슬픈데, 이번 귀뚜라미가 나의 잠을 깨워, 얘들아, 귀뚜라미가 나오니까 계절이 언제야? 아유, 가을이죠. 여름엔 매미지. 자, 그래서 귀뚜라미가 나의 잠을 깨우는데
생각해보니까 쟤도 나처럼 외롭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아서 슬퍼서 우는 거구나. 그래, 우리는 동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이건 해학적이지 않아. 이건 슬퍼. 대놓고 슬퍼. 그래서 사설시조고 연정, 사랑 노래고 연모.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노래인데 가을밤에 독수공방하는 외로운 여자의 마음. 여기는 아예 이 나가 여자라는 게 딱 드러나. 그런 단어가 있어. 자, 감정이입이 알지 얘들아. 귀뚜라미한테 자기 감정을 대입해서 그래 너도 누구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단어법이 하나 쓰였는데 귀뚜라미한테 아이고 내 잠을 그냥 아주 잘도 깨우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화자의 태도는 처음에는 살뜰히 깨운다는 말이 반어야. 반어. 가뜩이나 고민하다가 잠도 살짝 들었는데 그걸 그냥 깨워버리네. 그런데 나중에 어여쁘다라 얘들아 어여쁘다는 조선시대 불쌍하다다. 불쌍하다야. 그래서 연민이야. 불쌍하다. 니네 나중에 저기 세종대왕님이 한글 왜 만드셨는지 그 세종어조 훈민정음 보면 그래서 백성을 어여삐 여기에 만들었다고 써 놓으셨어. 근데 어여삐는 그러니까 예뻐서가 아니라 불쌍해서. 자, 그래서 귓도리를 뭘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자성어는 동병상련이야.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불쌍하게 여긴다지. 여러분 학교에서도 모르는 애가 쟤 진이 워크북 풀고 있네. 그래서 서로 동지 의식이 생기면서 너도 나도 동병상련. 평일에 왔는데 막 니는 반가워하잖아. 서로 동병상련이 사실 막 손을 들고 막 걸린 놈들끼리. 어이구. 자, 그래서 가을밤을 배경으로 임과 이별한 여인이 사랑하는 마음의 외로움을 귀뚜라미의 감정이입한 것이다. 보겠습니다. 또 하나. 잠을 깨운 귀뚜라미에 대한 원망이 처음에 반어법이 나오는데 나중에 동지야. 동지로 삼아. 보세요. 귓돌이, 저깃돌이, 어여쁘다, 저깃돌이. 이거 A, B, A 구조네요. 그치? 귓돌이, 저깃돌이, 어여쁘다, 저깃돌이. 이거 초반에 한 적이 있죠. B만 확 다른 게 B, A. 자, 웬 귓도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소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선생님 현대어로 할게요.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마디마디, 슬픈 소리, 제 혼자 울어내요. 이거야. 이 사람 여자라는 증거. 사창. 여자의 방. 여자 방에 쓰는 용어야. 창문. 사창은 여자 방에 있는 창문이야. 사창에 여인잠, 살짝 든 잠을 아주 살뜰히도 반어법. 깨우는구나. 근데 또 됐대. 자, 세 글자.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지만 아무도 없는 방에 내 뜻 알리는 너뿐인가 노라. 여기서 동병상련, 감정이입, 동병상련. 강이라 썼네. 그 즐거운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고 슬픈 감정을 공유하고 있어. 물론 귀뚜라미 입장에서는 귀뚜라미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 감정이입은 항상 그래. 내 맘대로 생각하는 거야. 원래 가을엔 귀뚜라미가 울어요. 야, 그 피노키오랑 같이 다니는 걔가 귀뚜라미다. 알고 있죠? 네. 디즈니 피노키오. 마지막 이제 애니멀 후더 나온다. 조선시대 애니멀 후더가 나오는 개를 엄청 많이 키우는 여자. 아마도 여자일 거야. 보세요. 자, 사설시조고 역시 사랑하는 노래는 이건 웃겨. 이건 웃기고 이거 기억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어른들도. 개가 얄미워. 그러니까 내가 개 많이 키우는데 유난히 얄미운 애가 하나 있어. 근데 사실은 진짜 걔가 미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걸 나도 알고 있어. 자, 임을 기다리는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해학적으로 웃음으로 포장을 한 거야. 여기도 의성어 의태어가 잘 나오고요. 해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개가 내가 얄미운 그 개가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오면 아주 꼬리를 치고 막 반가워해. 막 뛰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막 물려고 달려들어서 돌아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자꾸 짖어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데 진짜 걔 때문에 돌아간 건 아니죠. 그걸 나도 알아.
근데 원망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걔한테 얘기하는 거야. 걔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는 건데 걔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진지하게는 아니고. 그래서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걔를 소재로 해학적으로 표현한 사설시조다. 그럼 볼게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내가 걔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안 찾아오는 이 사람 왜 안 올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걔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진짜 원인은 나와 임과의 갈등이 되는 거지. 그럼 본문을 볼게요. 걔를 열하문 얘들아 열하문은 열이 남는 그러니까 10마리 넘게 키워. 옛날에 밥 줬죠. 먹다 남은 밥 줬는데 자 걔를 열하문이나 기르되 유개같이 얄미우랴. 그러니까 특별히 얄미운 애가 하나인데 왜? 미운님이 오면 꼬리를 회회 의태요. 꼬리를 회회 치며 이게 앞에 치자가 빠졌어요 얘들아. 치띠락은 위로 치띠락 나리띠락 위로 아래로 막 뛰면서 점프하면서 반겨서 내닫고 고운님이 오면 뒷발을 버동버동 무르락 나으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난 열받았어. 봐봐. 쉰밥이 세 글자. 그릇 그릇 난들 넘어길 것은 없다. 진짜 굶긴다는 소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마음을 다시 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지하진 않아요. 됐다. 기다려봐. 일단 영상을 종료하고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어 보고 복태를 보고 시를 하고 이제 해야겠습니다.